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NBS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조금 우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와 이걸 원하는 거 이거는 또 다르게 나타났어요. 결국은 지금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는 여론이 꽤 이 정권 유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의미는 보수가 결집되어 있긴 하지만 미래를 볼 때는 여전히 이 보수 정권한테 신뢰와 믿음이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권 연장 대 정권 교체로 물으면은 지금 NBS 조사에서 대략적으로 정권 연장 40 그리고 정권 교체 50 이 비율이 한 3주 이상 고착화돼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의 결집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집된 보수만으로 만약에 앞으로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면은 그 승리할 수 있느냐? 즉 민심의 중앙값에 해당하는 지점을 우리가 그 점유를 하고 네. 그걸 놓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음표가 크게 그려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중도 보수 얘기를 하고 넘어왔잖아요. 네네. 거기에 조금만 덧붙이면은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0.73% 차이로 지고 나서요. 아마 2년 넘게 밤마다 일을 갈았을 겁니다. 지금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그 법원에 드나들 때마다 얼마나 본인은 그 두렵겠어요. 네. 나 이대로 계속 재판 받으면 결국은 언젠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빨리 대선을 해서 내가 당선되는 것만이 감옥에 가지 않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계속 그런 우클릭, 이른바 중도보수 참칭 이런 것들을 쭉 계획하고 구상해 왔을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왜 그걸 이제 하는가? 그러면 그동안에 왜 못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동안에는 중도 보수를 아무리 참칭하고 싶어도 그 중도 보수의 영역을 지키고 있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코어 보수라고도 표현하고 뭐 강경 보수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네네. 보수의 색채가 굉장히 강한 분들부터 그리고 굉장히 유연성을 추구하면서 민심의 중앙값을 중요시하고 중도를 수시로 넘나들고 실용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중도 보수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중도 보수의 영토를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 있을 때에는 이재명 대표가 감히 들어와서 참칭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 파이팅에서 밀리면서 본인이 중도 보수에 근접할 수 있는 정책을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정성호 의원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DJ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행보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했던 것을 가지고는 중도 보수를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8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중도 보수의 땅을 지키고 있는 장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무주공산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네. 저는 이런 상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정권 교체 50, 정권 연장 40 이게 고착화된 흐름도요. 결국에는 중도 보수의 영역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상당 기간 이게 계속 고착화되어 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 오늘 먼저 우리 버퍼링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오늘 김성태 전 의원이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이 김성태 전 의원이 원래 진주 출신입니다. 19살의 어린 나이에도 일본 외장 게이야무라 로쿠스케를 끌어안고 진주 남강의 푸른 물결에 몸을 던진 논개의 희생을 생각하라. 이러면서요. 저는 윤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 게 좋을까를 늘 고민해 왔다. 타협하지 않는 통치 권력과 과도한 입법 권력의 대충돌로 대한민국의 지금의 불행한 사태를 맞이한 것은 윤 대통령만의 잘못한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윤 대통령이 보수를 살리려면 논개가 되어야 된다. 지금의 외장은 이재명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또 신율 교수도 명대 교수도 오늘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이제 뭔가 플랜 B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 제가 낮에는 플랜 A, 네. 밤에는 플랜 B, 주 A 야비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밤에만 속닥속닥 이렇게 플랜 B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어두운 데서 플랜 B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대놓고 광명천지에서 우리가 플랜 A를 뭐 하되 그게 잘
안 될 경우 실패했을 경우 플랜 B를 가지고 또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플랜 B는 생각하지 마 해놓고 자기들끼리 밤에는 그냥 어디 음습한 데서 속닥속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요즘 뭐 보니까 이제 재밌는 게 나경원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가한 한 50명의 의원들, 그렇죠. 또 오세훈 시장이 했던 그 이 토론회에 참가한 의원들, 또 양쪽 다 안 참가한 의원들, 또 양쪽 다 참가한 의원들 뭐 명단이 쫙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르르 이쪽에도 갔다가 오르르 저쪽에도 갔다가 그렇게 하는데 별 성과가 없습니다. 그 성과가 없다는 게 뭐냐면 이슈 주도권을 완전히 사실은 민주당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본인들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슈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전국을 이끌어가지도 못하고 자 그러다 보니 이 쌍권 체제가 저는 자칫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과연 대선에 관심이 있나? 솔직히 이야기해서 정말 이분들이 대선보다는 대선은 어차피 졌고 그 이후에 당권이라도 갖자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금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이분들이 대선 승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다. 그냥 이따가 김문수 뭐 이런 분들 내세워서 적당히 뭐 넉넉히 지고 그 다음에 그냥 수습해서 내가 당권 잡겠다. 이런 행보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재가 편향된 거를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면은 사실은 대선을 물구나무 서서라도 이길 각오를 해야죠. 양자를 들여서라도 이길 각오를 해야죠. 온갖 수단을 다 써서라도 어떻게든 우리가 조기 대선이 발생한다면은 이겨야 된다. 네. 이거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맞는데 방금 논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라면은 상당히 걱정스럽고 참 암울합니다.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만약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입법, 사법, 행정, 헌재까지 다 가집니다. 완전히 민주당 천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되면서 국민의힘 정부에서 추진했던 모든 정책들은 다 무리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나라가 엉망으로 된 것도 모자라서 훨씬 더 멀리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시 정권을 가져온다고 한들 더 망가진 나라를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대선은 저도 그만이고 나는 그 다음에 당권이나 갖겠다. 그 다음에 3년 뒤에 다시 공천받아서 다시 배지 달면 된다. 이런 생각은 정말 꿈에라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당원들께서 보시면서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정말로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책을 내겠다고 하니까 그냥 다들 나서서 그냥 또 이 한마디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현상이냐면 자, 어쨌건 간에 이 그 국민의힘 내에서 차기 주자들이 뭐 신구룡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어쨌건 여기서 서로 경쟁하고 뭔가 치열하게 해서 뭐 이 대선을 준비하려면 국민의힘한테 이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동훈 대표가 다시 나와주면 뭔가 형행의 요소도 생기는 거고 또 경쟁하면 그렇게 해서 뭘 경쟁심이 더 불거지면 국민도 관심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책 내는 거 가지고 벌써부터 그냥 나오지 마라 니 때문에 지지율 떨어졌다 너 지금 지지율 좋은데 왜 나오냐 이런 이야기들을 마구마구 해대고 있어요. 그건 뭘까요? 두려움인가요? 그게 이제 공환증, 한동훈을 두려워하는 공환증 환자들의 증상이에요. 공한증. 네, 공환증. 그 지금 이거는 공환증은요. 국민의힘 내 뭐 친윤, 쌍권, 그다음에 민주당 쪽도 있어요. 민주당 그 이재명 쪽은 자꾸만 한동훈 너 우리가 중도 보수라니까 너하고도 같이 할 수 있어. 아 맞아. 그러니까 이걸 자꾸만 한동훈을 자기들하고 엮어갖고 보수 내에서 딱 그 우뚝 서는 거를 회방을 놓는 거예요. 자기 냄새, 동물들이 말이죠 영역 표시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 가다가 그냥 벽에 대고 오줌 찌 깔기고 뭐 하는 것처럼 한동훈 대표에게 자기 색깔, 자기 냄새를 입혀가지고 보수 사람들이 한동훈을 멀리하도록 하는 그런 계략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공안증의 또 다른 표현인데, 근데 이게 자해행위라는 거죠. 자해행위. 왜냐하면 아까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 그 쌍전 따라서 쌍권이 그쪽으로 파라이트로 이동했잖아요. 이쪽이 비어 있잖아요. 그 이 비어 있는 거를 한동훈이 2달 동안 잠수 타다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 이 비어 있는 그거를 담당해 줄 수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한동훈 아닙니까? 네. 온건 보수, 합리적 보수, 중도하고도 충분히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보수. 그리고 그럼 자기들이 그 강성 보수하면 이쪽 온건 보수 합치고 중도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이걸 뭔가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기들이 카바를 못 하고 있는 그 영역 그거를 하러 나왔는데 그거를 공안증에 올려갖고 못하게 한다? 그래갖고 대선이 이겨요? 이재명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죠. 저는 이게 국민의힘 인사들이 지금 지지율 좀 올랐다. 그리고 지지율 오르니까 이거 봐라. 한동훈 없으니까 지지율 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이게 저는 며칠 전 제가 칼럼으로 썼습니다만은 이게 착시 현상입니다. 이 착시란 게 뭐냐면 여전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높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이유, 김문수 지금 장관이 높은 이유, 뭐 얼마 전에 그 개딸들이 돌렸던 문자가 생각이 납니다. 자, 무조건 전화 오면 김문수 지지한다고 그래라. 뭐 이런 문자도 아마 개딸들이 막 돌렸던 모양인데, 그 우리가 냉정하게 지금 상황을 보면 어쨌건 이 국면은 국민의힘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국면을 어떻게 하는 개혁과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분위기로 바꿔내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무조건 자기 세과시, 자기 당권과시 뭐 토론회 하는데, 아니 토론회 하는데 국회의원 50 몇 명이 모여서 그냥 자기들이 사진 찍는 거 이외에 뭘 하겠습니까? 근데 결국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연금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슈의 상속세, 벌써 보세요. 이재명은 벌써 그렇죠. 상속세, 뭐 연금 막 그렇죠. 던집니다. 막 던지죠. 근데 이쪽은 아무런 지금 대책도 없어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0.73%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정교하게 우클릭 플랜을 세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상속세 이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 또 들고 나올 게 종부세와 부동산 세제 문제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0여만 표 정도를 굉장히 핀셋으로 타겟팅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뭘 준비하고 있는가?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보수의 노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이 지점에서 한 말씀 드리고 가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을 낸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의 중진 중에 어떤 분께서 보수의 짐이 될 수 있다. 보수의 이런 짐이 얘기를 될 수 있다. 하셨어요. 네. 제가 보통 사람을 겨냥해서 잘 평론하진 않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 보수의 짐이 되는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전광훈 목사 같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 앞에 가서 공개적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또 그 국회 소통관에 백골단을 세우고 이런 게 보수의 짐이에요. 네. 민심의 중앙값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고 저기 구석으로 밀려 나가서 오랫동안 그 구석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태도. 그런 게 보수의 짐이 되는 겁니다. 전광훈 씨가 그 이끌고 있는 자유통일당이 그렇게 노선이 훌륭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을 만한 것이면은 왜 총선에서 3%도 못 얻고 국회 의석수에 못 들어옵니까? 그걸 생각하면요,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릴 일이 아니에요. 남이 장애 간다고 걸음지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태도야말로 보수의 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조금 전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김용현 전 장관도 구속 취소를 신청했던 모양이죠. 그게 기각됐다라는 지금 보도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 네. 그 윤 대통령이 정확하게는 8분 동안 헌재 대심 판정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네. 2시 56분에 들어가서 3시 4분에 나왔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3시 8분쯤에 증인신문을 위해서 입정을 해서 네. 상호 간의 대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상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얼굴을 좀 안 보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덕수 총리 신문 전에 윤 대통령이 자리를 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쪽에 좀 이야기들이 좀 속속들이 지금 새로운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이 한 대표의 어떤 책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민주당 일각에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자해행위다. 그럴 시간에 그냥 한번 사서 보시면 될 거다. 그렇죠. 보고 평가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 이게 과연 정말 우리 보수의 미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거 가지고 평가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책 내는 것부터 왜 나와? 그러고 하는 것 자체는 참 어제 보니까 우리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표정을 참 못 숨기더라고요. 인상 좋다가도 한자만 나오면 인상이 확 굳어지는 모습. 백브리핑 할 때 한숨도 쉬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한만 이야기 나오면 뭘 그렇게 작년 좋아하는지 전당대회 모르겠습니다. 과정에서 저 나경원 의원은요 본인이 공황증 환자라는 걸 자인을 했어요. 그 약이 있을까요? 약 없습니다. 아,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요. 네.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는 그 본인이 해야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책 사서 읽어보면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권 더 파요. 네. 무조건 책 팔아야 됩니다. 지금 책 한 권 사서 읽으면 조금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희는 좀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